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경선 주자들의 무효표를 영표 처리하는 거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꺼내준 게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 편인데 중간에 추미애 후보가 10% 넘는 그 득표율을 내가 추미애 후보가 사퇴해버리면 이재명 50%가 더 올라가 버리거든. 그럴까봐 지금 설레발 치면서 지금 이거 영표 처리하는 건 문제 있다 이렇게. 이거 안 바꾸면 큰 후폭풍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도 있거든요. 살짝 이제 그런 이제 말 나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 애틋함이나 힘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좀 살짝 비겁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기가 시작되면 그 시작되기 전에는 서로 룰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그게 끝나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서로 뛰게 되는데 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이제 겁주듯이 예를 들면 다른 대안이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살짝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무효표가 되면 뭐 모수가 적어져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올라가지만 이낙연 대표 쪽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어떻든 간에 게임의 룰 상으로는 공평한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다들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후보는 자기가 유리할 때는 가만히 놔두고 불리할 때 바꾸자는 인식 진짜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이런 말 없이 정말로 이런 방구 하나 없이 정말로 한 49 혹은 48이 나왔고 이낙연 후보가 한 35, 한 36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선 투표를 갔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49.9가 되고 본인이 32나 31이 됐어. 그래서 50 못 넘어서 결선 투표 가면 얼마나 쪽팔릴까요? 저 같으면 내가 이재명 후보가 비록 50%가 안 됐어도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를 판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점수를 더 깎아먹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규정이 문제가 있어서 많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참에 과반 안 되면 결선 투표 가자는 것 자체를 바꾸자 그러세요.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해서 꼼수도 아니죠. 될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룰 자체가 이제 이낙연 대표 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경기 중에 그것도 있는데 저는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박영진 후보도 본인들이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싱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경선을 같이 치르고 있는 타 주자에 대한 일말의 예의도 그렇죠. 지키지 않는 거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최근에 경선 불복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장치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 그거 같아요. 하나는 그 온라인 SNS상에 그런 얘기 많이 돌아요. 뭐 지금 우리 민주당 이 투표 관리하는 업체가 어딘데 거기에 또 뭐 이재명 캠프가 관련이 돼 있네 뭐 이런 낭설이 섞인 막 그런 얘기들이 돕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문제 삼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그거 아마 이쪽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스스로 민주당 전체의 그 품이나 이런 것을 깎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결선 투표라는 게 서로 박빙이 된 이 상황에서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또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어떤 장치를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아예 그냥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만약에 결선 투표 가면 추미애 지지자들이 본인한테 지지할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그리고 선거인단 뭐 당원이나 선거인단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겁주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 판 깨버릴 수 있어. 잘 생각해.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살짝 이거는 좀 이게 부적절한 선거 전략인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나라고 좀 생각해 보면 애초에 전략을 짠 부분인데 전향적으로 좀 돌리기도 이제 와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참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
룰은 안 바뀌겠지만 어떻게 이게 이낙연 대표 쪽에서 전 대표 쪽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선거운동 자체가 비열한 게 홍영표 의원 뭐 검경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상황에선 특검을 합의할 수도 있다. 일종의 협박이고요. 특검은 국민의힘의 논리예요. 자신들 물타기 하기 위해서 시간 끌겠다는 거거든요. 특검이 이루어지는데 몇 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특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대장동의 제보가 있다. 자지하는 중이다. 이게 더 비열한 거예요. 이 제보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던지거나 공개를 하는 게 낫지. 뭔 제보가 있는데 그걸 자제를 하는 중이래.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비리가 있으면 까야지. 까지도 못할 것들을 냄새만 피워. 심지어는 이준석이 그런 짓을 했잖아. 50억 클럽. 내가 찌라시를 봤는데 그중에 민주당 사람도 있고 이재명 지사 측근도 있대. 까 이 새끼야. 까. 까지 못한다는 건 깔 수 있는 그 뭐가 안 되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짓을 지금 추미애 장관 말대로 국민의힘의 프레임으로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대장동 제보 있다. 자제하는 중이래. 자제하지 말라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문재인 정부 대장동 사건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끌어들이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한테 제가 진짜 아쉬웠던 거는 합동수사부를 만들면서 김부겸 총리한테 대답하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선거판에 대통령도 끌어들이고 총리도 끌어들이겠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중립을 어기는 순간 우리 전체 선거가 큰일 나는 문제인데 다 잘 아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개입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 한마디로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모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다라면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표현한 것 자체가 진짜로 이거는 본인이 총리를 최장수 총리를 역임한 정부이고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리라든지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비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죄가 있다는 거 낙인을 찍혀가지고 지금 아예 정부까지도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살다 이런 그 물귀신 작전 처음 보는 것 좀 같습니다. 더 슬픈 거는 이렇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냄새가 있는 것처럼 계속 뭐 얘기를 하고 퍼뜨리는데 이것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당원이나 국민선거인단이 느끼고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패착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좀 더 이게 격차를 벌리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홍영표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한 4선 정도 되셔서 정치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이고 대선에도 많은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본인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전체적인 우리 2차 선거인단 투표 중에 투표를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이 서로 공방과 그렇죠. 네거티브의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은 하되 전체적인 투표를 지금 낮추고 있는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2차 선거인단 지금 계속 네. 투표 중인데요. 1차 선거인단 때보다 한 뭐 5, 6% 이상 더 지금 투표율이 낮고요. 인천 지역에 지금 저희 투표하고 있고 부울경도 이제 시작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그 네. 효과죠. 네. 효과가 그러니까 나오죠. 그 투표율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세는 뭐 이재명 후보니까 굳이 뭐 꼭 참여해야 되겠어 이런 분명히 바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찍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투표는 찍어 주실 때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절대 이제 뭐 그냥 뭐 이미 다 결론 난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꼭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상민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스스로 이 대표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안 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근데 이제 일이 있죠. 그 경선 불복 밑자락 가는 게 뭐냐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지금 사실상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를 한 이유가 이재명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재명은 낙마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막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후보 개최론 등장합니다. 이재명 지사로는 부족하지 않겠냐. 흠결 있는 후보가 됐다. 뭐 이렇게 의혹 하나만 나와도 거기에 계속 밑자락을 깔면서 이재명을 나쁜 사람 만들어야 결정적으로 뭐 수사기관에서 뭔가 찾았는데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가짜뉴스 많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재명 약화시키기. 이것은 공당의 경쟁 후보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이 싸워주면서 그게 이재명한테 당연히 유리하더라도 전 큰 판에서 보면 이재명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 본인한테도 유리한 아젠다인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저는 이낙연 후보라는 사람이 갖는 그 뭐 인격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보고 느낀 게 인격이 정말로 그닥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인생 의원직까지 걸어서 싸우는데 내가 이재명한테 진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 이재명 후보가 안 되기만 하면 돼. 심하게 표현하면은 민주정권 재창구를 안 해도 돼. 난 이재명한테 지는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메시지를 아무리 네거티브를 내도 제지시키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그러면 홍영표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에 제보 있다, 자제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게 심각한 네거티브예요. 진짜로 이런 제보가 있으면 지금 까야죠. 이번 슈퍼위크 두 번째 슈퍼위크인데 까야지. 안 까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비열한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만 풍기면 사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까야지 당연히.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어왔잖아. 이 시작이 조중동이 한 게 아니라고. 제2모 그 유력한 정치인이 있어요. 장관당하고 계시는 분. 그분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썰이 파다해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싫은 사람의 작품.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까였다는 게 저는 그걸 상당히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대장동 화천대유가. 그걸 첫 보도한 언론사까지 포함을 하면 그럼 얼마나 많은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포위됐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논란 속에서도 윤석열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지금. 저 얼마 전에 그 윤건영 의원이 그 뭐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때문에 뭐 소래본 것도 있지만 추석 때 대통령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구도로 간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 결과를 보더라도 논란 뒤에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자로 쭉 놓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30%가 넘는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그 박스권을 깼다고 하고 유튜브의 역할도 많이 컸지만 국민들의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리고 근거 없이 냄새만 피우는 어떤 그런 뭐 네거티브 전략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그거 보고 있으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지지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싸잡아서 민주당 이야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사람들도 민주당이 많구나. 좀 심하다.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는 이 대장동이 왜 그 이재명의 업적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냐면 대부분의 왜 부산의 LCT도 마찬가지고 그냥 민영 개발로 해서 모두 수조 원의 이익을 다 가져가서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왜 거기 공공개발로 모두 다 국가에 기속하지 않았냐를 탓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우리 원팀 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여수 개발 쪽 문제를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동생 두 분이 또 토건 쪽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 살짝 숟가락 한번 들이밀으면 저희 전주 지역구에 신시가지거든요, 전주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방직 터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대한방직 공장 부지만 빼놓고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알바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공약이 제가 민영 개발을 계속 하자 그래서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랑 똑같아서 참 놀랐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그죠? 예, 수조 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놓고 반만 가져서 왜 그거밖에 못 가져가냐 지금 맞아요. 탓하고 있는 네.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민들은 또 다 알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 민주당 향후 일정 나와 있는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오늘 방송을 끝내고 제주 가야 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제주도로 갔다가 제주도에서 일정을 보고 부산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제 이럴 생각이었는데 저거 보니까 참 아쉽네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전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방송하는 시점상 내일이고요. 제주도에서 1만 명 대상의 대의원 권리당원 경선이 있고요. 저것도 투표율 높게 나올까지는 해요. 네거티브가 하면 양쪽 다. 그러니까 소위 심지가 약하신 분들은 에라이 왜 싸우냐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호남에서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부울경에서 지금 6만 명의 권리당원 등이 까이는데 투표율이 한 60%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 4만 5천 정도 투표할 것 같고요. 일요일 날 인천에서도 2만 명이 까이면서 동시에 2차 선거인단 49만 명이 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까고 그리고 마지막 주가 남겨지게 되는데 10월 9일 토요일 날 경기도 16만 명, 10월 10일 서울 14만 명 그리고 동시에 3차 선거인단 30만 명이 까이는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은요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유리한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같은 이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득표율이 문 대통령의 57%를 넘냐 마느냐가 관심사지. 예를 들면 이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포기하고 이게 이제 그 밴드웨건 효과로 이재명의 득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 지금 여론조사 보여드리지만 최근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 다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초의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자 전화 면접 최초로 30% 넘는 것도 나왔고요. 윤석열하고는 지금 10몇 프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한쪽에서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재명한테 뭔가 있어. 성대모사?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똥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똥파리가 아니라 똥파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징글징글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히는 걸 똥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고. 경선 끝난 뒤에 우리들 어떻게 보려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20년 전 것도 기억하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신경민이나 박광원이나 홍영표나 윤영찬이나 또 누구 있어? 김종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 다 기억한다고. 그럼 나중에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어떤 낯을 어떻게 보려고 그럽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그렇단 말이죠. 이런 거 떠졌을 때 최소한 이낙연 후보가 나는 이재명 후보 믿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살아온 인생 보면 믿는다. 그럴 일이 없다. 조중동은 얼토당토는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잡아줬다면 이재명의 지지율 올라갔어요. 그럼 결선 가죠. 그리고 이 무효표 어떻게 처리할 거나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동의를 하겠죠. 아니 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느냐라고 호응을 해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 선거인단들. 제가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단들 1차 때 2차 투표율이 65.8% 그다음에 6시 최종이 70%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낮에 44% 좀 넘어갔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한 50% 가까이 될 것 같긴 한데 한 10% 차이 날 것 같아요. 좀 많이 투표 좀 독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지 그게 어떤 후보가 됐든 더 강하게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지율 강도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더 높잖아요. 지지율 변동 가능성 이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낮으면 오히려 더 투표율이 낮아도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으로만 보면 이제 경기도가 16만 명이니까 가장 큰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요 이낙연 후보의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3배 정도 나옵니다. 이런 정도니까 사실 경선은 끝났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스포츠에서는 멋있는 거예요. 네. 같은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원팀이라는 게. 그 가족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온 게 없는데 나 그 냄새 피우는 거 그거 있잖아. 홍영표 의원의 발언 굉장히 많은 대장동 제보가 있다. 자제하는 중이다.
난 이 발언에 진짜 분노스럽더라고. 이건 뭐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수준이 제일 떨어진 발언을 한 거고요. 아무리 경선 이기겠다고 나오지 않는 걸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진짜로 무슨 비리가 있다면 까시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증권사 찌라시가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진짜로 심각하다고 느끼면 수사 의뢰를 하든가 기자회견 열어서 까든가. 그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제보는 누구나 다 들어오고 받을 수 있거든. 우리도 제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다 방송합니까? 검증 안 된 걸 방송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냄새만 풍겨. 우리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 깔지 못하니까 밖으로 방송을 안 하는 거죠. 그 말이 화가 나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하고 괴를 같이 해요. 그렇죠. 그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도 자기가 본 4명의 그 지라시 안에 있던 것이 있다라고 하고 특정하지 않았던 내용과 지금 우리 당에 계신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라는 말을 홍영표 의원한테도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잖아요. 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거 개입하지 말고 까? 경선 불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엉뚱한 소리인데 당내 경선에 지고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식의 불복은 2005년 이인제 방지법 당내 경선에서 패한 후보는 같은 해 같은 선거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 2항이 생기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헛소리를 하셨어요. 박광훈 씨가. 뭐냐면 경선 불복이라는 게 이 경선에서 뭐 따로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경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인재법이 왜 나와? 당연히 이건 못하지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미 대세가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재명을 계속 흔드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은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고 이재명이 유고가 되면 내가 민주당 후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선 불복으로 시도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러니까 비열하다는 소리 듣는 거지.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고요. 설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권 내내 불편하게 할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의당으로 건너갔던 세력. 그때 안철수, 박지원, 뭐 정동영 등 해가지고. 그 세력이나 노무현 대통령한테 열린 우리당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이낙연 등의 동교동계 이게 똑같은 그 컨셉으로 지금 소위 이낙연 계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조금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똑같은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주류가 아니니 못 받아들여. 감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를 내? 못 받아들여. 어떻게든지 대통령 후보가 돼도 끌어내릴 거야. 이게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지. 승기라 정말. 자, 어쨌건 금토일 경선이 있고요. 다음 주 그 토요일 일 있고요. 이제 끝납니다. 지긋지긋해 죽겠네. 씨. 아, 저는 토요일 부산 갔다가 일요일은 인천 제 지역에서 그렇구나. 우리 당원들과 함께 열심히 오늘 응원할 겁니다. 오늘 예. 제주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이제 방송 때문에 내일 또 그걸 그러셨구나. 취소를 못해서 예. 새날이 경선보다 셉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각부터 새날의 기열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튜브 채널에서 막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쪽으로 다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새날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새날은 물러가고 이재명 지사 채널로 건너가셨다가 이따가 9시에 성동일에 다시 오겠습니다.